경찰의 비상계엄 특수단이 어제 윤석열 체포수색 영장 집행 방해 혐의, 그다음에 뭐 이런 여러 가지 혐의로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이제 한남동 공관촌을 또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게 벌써 6번째인데 이번에도 대통령 경호처랑 한 10시간 30분 정도 대치를 한 끝에 압수수색을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김성훈 경호처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이제 사퇴를 하겠다. 4월 안에 4월까지 하고 사퇴를 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거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건지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어쨌든 형사소송법 113조, 114조 거기에 의하면은 어쨌든 기밀을 요하는 곳은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네. 그거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이렇게 거부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게 그냥 매번 정권들이 다 그래요. 관저라든지 대통령실, 청와대 압수수색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들어가지고 그래 우리는 너의 압수수색은 받을 수 없고 뭐 목록 줘봐. 아 이거 알았어 우리가 가서 그냥 알아서 우리가 증거자료를 제출할게. 가서 보면은 비어 있어. 가로 열고 기밀임으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가로 닫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권력기관들을 압수수색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네. 근데 이제 곧 새로운 정권이 들었을 테니까 그때 이제 이런 것을 밝힐 수가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긴 하지만 네. 김성훈이 갑자기 이제 사의를 표명한 것은 네. 결국에는 나는 증거 인멸할 수 있는 거 다 했어. 내 역할이 이제 끝난 것 같아. 네. 근데 조금 더 뭐 할 게 남은 거예요? 증거 인멸을 할 게 뭐가 있는지 미진한 게 뭐가 있는지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네. 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사의를 표명했는데 이달 말에 사퇴하겠다. 네. 바로 나가야지 연판장이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래서 뭔가 본인이 정리할 것들이 있다. 네. 이게 이제 비어폰 서버가 될 수도 있겠고 근데 비어폰 서버는 제가 알기로도 계속 담당자가 그러니까 원본 삭제 지시 요구가 있었지만 담당자가 안 했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 근데 본인 개인 비리를 감추려는 걸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개인 비리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사의 표명을 했잖아요. 연판장 때문이라고 보는데 물론 연판장도 있겠지만 어제 KBS 보도 보면 어젠가 그젠가요? 그게 나와요. 경찰에서 네. 대통령실에 김성훈 차장의 개인 비리 혐의에 대해서 통보를 했다라는 네. 부분이 나오는데 그거 사실 제가 좀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개인적인 거여서 얘기를 안 했었는데 그겁니다. KBS 보도에 나왔던 건 그거예요. 지난 2월에 관사 압수수색을 갔는데 네. 경호차장 관사가 있어요. 네. 거기에 외부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외부인이 누구죠? 있어요. 여성이죠. 부인이 아니에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부인이랑 같이 살지 않는 뭐 동거인이 따로 있었다. 동거인이 따로 있었죠. 네. 근데 경호차장의 관사에 원칙적으로 관사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뭐 들어갈 가족은 수 모르겠지만 없으니. 네. 못 들어가는 건데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 이분이 어떤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 직업 있었던 좀 약간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직업이 있었던 여성인데 네. 그 경호처 내에서는 원래 다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별거를 원부인과는 별거 중이었고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돈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비리가 경찰 쪽에서 좀 더 해석하지 않았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니까 이거에는 더 이상 못 버티겠구나 해서 사의를 표명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렇다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가 수습할 거. 그거를 하는 시간을 내서 4월 말까지로 하지 않겠냐? 개인적인 거를 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비어폰 서버, 그다음에 관사에 대한 그 집무실 CCTV 이런 것들을 다 막았잖아요. 경호처 차장이 지금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권한으로 막은 거거든요. 네. 형사소송법상 국가 기밀을 다루는 곳이어서 해당 기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막았는데 정작 본인은 네. 더구나 경호처 차장이 외부인을 들여가지고 같이 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뭐 그런 비리까지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오늘 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면서 전한 소식이 있어요. 김성훈 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갔다가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경호처 차장으로 다시 복귀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 또 연판장을 주도한 직원들을 징계할 방법을 검토하라고 법무 담당에게 지시를 했는데 이제 내부에서는 징계할 사유가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내려졌다 이런 얘기들을 윤건영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는데 장계빈님 어떻게 경호처 분위기 뭐 들은 거 없으세요? 아니 뭐 들은 건 없고요. 네. 어쨌든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이제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이런 정도 언급을 했으면은 네.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고 또 뭐 거기서 당협위원장 같은 거 하나 맡든지 재보궐선거 나오면은 뭐 유리한 적에 내보낼 수도 있다. 자기 나갈 수 있다. 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신임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네. 생각할 때는 대단한 착각이죠. 국민의힘은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그렇죠? 이제 네. 뭐 윤석열, 김건희라는 단어를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다 착각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분도 검찰이나 경찰 조사 받고 감옥에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네. 헛된 꿈을 꾸는 거다. 그냥 꿈꾸는 거야. 뭐 자기들 마음이긴 하지만 그렇게 좀 말로가 좋아 보이진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얘기를 했더라도 그것은 헛꿈일 것이다. 네. 어떻게 보세요? 김성훈 차장이 사실은 이번에 계엄이 일어나기 전부터 제가 쭉 들어보면 경호처 직원들에게 전혀 신뢰를 못 받았어요. 일단 그러니까 연판장에 돌았겠죠. 그렇죠. 네. 이미 계엄 전부터 그래서 원래 이분이 박종준 처장이 오기 전에 그 자리에 김효연 장관에게 잘 얘기해서 예전 경호처장이었잖아요. 그 경호처장을 하고 싶어 했는데 직원들이 너무 반발이 심하고 네. 그걸 대통령실에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정진석 비서실장 같은데 그래서 이제 박종준 처장을 외부에서 해서 그 위에 앉혔던 거죠. 그래서 워낙 개인적인 문제도 좀 많다고 제가 들었고 그래서 정치하기는 제가 볼 때는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두 분 다 정치는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정치권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본인 개인 문제 막아야 될 게 많을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가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언제 체포되나 이런 거거든요. 지금 경찰 수사도 압수수색도 안 된다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대통령직에서는 파면이 됐기 때문에 그 내란죄 이외에도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지금 수사가 가능하거든요. 이런 수사 하면서 체포는 언제쯤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지금쯤이면 구속돼 있을 줄 알았어요. 네. 제가 너무 검찰을 가볍게 봤나 봐요. 이건 당연히 더군다나 파면이 된 다음에 당연히 수사해서 옛날 특수본의 그 박세영 고검장 있는 네. 세게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면 파면됐고 직권남용이랄지 특수공무집행 방해 일단 눈에 띄는 거 두 개잖아요. 아마 더 있겠죠. 다 수사가 가능하고 소추가 가능한 일인데 지금 진척 상황이 없어요. 명태균 씨 관련된 것도 그렇고. 네. 그러면 검찰이 대선 결과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 네. 그러면 본인들의 직분을 잊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다. 사실 벌써 구속됐어야 되는데 예. 지금 안 된 건 이상하다. 물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측에서 검찰 개혁에 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 공소청으로만 남기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뭐 검찰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개별적인 거고 검찰의 직분은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현재는 거기에 해당 수사권이 있는 부분, 기소를 위해서 또 해야 될 부분, 그것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본인들이 늘 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뭐였어요? 대형 권력 범죄, 맞습니다. 그 대형 경제 명분이었죠. 부패 범죄는 검찰이 필요하잖아. 근데 이 양반들이 정말 대형 권력 범죄잖아요. 내란이나 계엄이라는 건. 근데 여기서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좀 이상한 일이긴 해요. 박 교수님은 뭐 대선 끝나기 전까지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비호 세력이 있잖아요. 심우정 검찰총장. 네. 그분이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은.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결제 안 해주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도 대선 전엔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공직자들은 과거에 이제 고위급이라고 하더라도 그 공직에 일이 있는 거거든요. 네. 물론 야당은 정부에서 또 여당 대통령실에서 늘 비판하고 견제를 해왔죠. 국민의힘 때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예를 들어 방통위원장이든 또는 검찰총장이든 경찰청장이든 그런 견제와 비판을 받으면 자신들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그냥 했어요. 네. 솔직히 기분 나쁘겠죠. 좀 뭐 야당이 나가지고 왜 그래? 지네나 똑바로 하지. 이런 말 하고 싶겠죠. 그래도 공직이기 때문에 저쪽의 비판과 지적이 맞는 부분이 있으면 죄송하다고 하고 했어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각 기관장들이 선수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야당이 뭐라고 하면 야당이랑 싸우고 있어요. 지금 심우정 총장도 뭐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본인이 야당에서 자꾸 뭐라고 하면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래도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하고 다 그냥 정파로 묶여서 정치적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네. 그거는 검찰 조직 자체가 그러면 이제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본인 자녀 네. 취업 문제 때문에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을 것 같다라는 네. 좀 생각이 들고 본인 안이 걱정하느라고 딴 거 신경 못 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심우정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나 아니면 공직자로서 자격과 저는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공직자인 최성목 경제부총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였죠. 국회 본인에 대한 탄핵 청문회에 나와서 위증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12상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 있냐? 그랬더니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12월 7일에 교체한 사실이 이제 밝혀져서 이거 위증이냐? 거짓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고장나서 바꿨는데 이게 계엄 이후인지 생각을 내가 잘 몰랐다. 근데 이제 과거 핸드폰도 갖고 있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최상목이 앞에 있으면 묻고 싶어요. 당신 안 쪽팔리냐? 안 창피하냐? 그러고 싶어요. 그거 어떻게 착각할 수 있는지 되게 이해는 안 되더라고요. 특히 그것도 그렇고 정청래 위원장이 지적을 잘했더만요. 아니 삼성 최신 폰이 네. 6개월 만에 고장나고 고장 먹통이라고 하면 삼성 휴대폰 쓰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냐. 삼성전자 주가 어떻게 되겠냐. 아니 그럼 외국에 참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삼성 최신폰 썼는데 6개월 만에 먹통됐어? 야 그럼 저거 쓰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네. 아니 변명할 것도 참 이렇게 저질스럽게 변명을 하냐. 너무 한심해요 진짜. 창피해요. 그 표정을 봤어요. 본인도 이제 무안해하는 것 같더라고. 네. 딱 거짓말하는 게 들키니까 아이 알았어요. 이제 이러고 이제 끝내던데 좀 창피한 줄 아세요 진짜. 아유 진짜. 본인도 송구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숨기려고 했죠. 휴대폰 교체 사실을 숨기려고 한 게 명확하죠. 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만큼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의 경제 사령탑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6개월 전 일도 6개월도 아니죠. 지금 5개월 전 일도 기억을 제대로 못하는 분에게 네. 그럼 그 자리를 물러내야 되죠. 저 기억력 훈련 좀 하고 와야 되겠어요. 라고 해야 되는 거고 뭐 상식적인 추정은 당연히 숨기려고 하다가 네. 증거를 들이미니까 바로 분명한 건 그 폰 그대로 있습니다. 네. 위증하려는 건 아닙니다. 네. 기억을 못했을 뿐입니다. 네. 사실대로 얘기 안 했을 뿐입니다. 위증한 건 아닙니다. 그게 그거 사실 뭐 같은 얘기다. 최상목 대행이 저는 계엄을 미리 알았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생각하진 않는데 뭐 찝찝한 게 있든지 이거 다 수사받으면 있지. 우리 다 뭐 있겠구나. 그러니까 계엄과 관련 없는 다른 윤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들어갔을 때 다른 부분에서 걸릴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는 교체했다고 보는데 네. 뭐 다른 수석들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전면적 수사 들어갔을 때 어디 뭐 인사나 공천 문제 네. 또는 어디 부정부패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내란과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렇지. 저는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휴대폰을 바꾼 몇몇 수석들이 뭐 이동훈 수석이 예를 들어서 내란 계엄을 알았을까? 저는 사실 몰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바꾼 이유는 그러면 뭐냐? 그거 말고도 딴 게 많구나. 아니 이럴 수도 있지만 대통령실 이제 진짜 다 줄줄이 다 바꿨더라고요. 뭐 2번씩 바꾸고. 막 이동훈 홍보수석이 네. 홍철호 정수석한테 야 비상계엄 선포했다는데 그거 미리 알았어? 몰랐는데 이 개 XX 이거 정말 이게 욕도 말이 들어올 수 되나 있다. 이게 야 이거 우리 그냥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다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거 그런 것도 밝혀지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없애고 말자. 이게 12월 중순이잖아요. 네. 3일 날 비상계엄을 했고 12월 뭐 7일, 8일 이때부터 쭉 해서 다 바꾸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윤석열은 끝났다라고 본 거예요. 검찰, 경찰이 그런 전면적인 상황이었죠. 수사를 할 거라고 보고 네. 끝났다. 잠깐만, 근데 내가 이자와 무슨 짓을 했었지? 그걸 보고 이거 위험하다. 그거 삭제하다가 안 되겠다. 그냥 바꾸자. 아마 이랬을 걸로 보는데 네. 뭐 그 부분에서는 따로 나중에 수사받을 받으면 될 일이고 어쨌든 뭐 교체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죠. 했으면 뻔히 들킬 걸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러게 아니 그 솔직히 휴대폰을 바꾼다라는 거는 정말 큰 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정말 많은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귀찮은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새로 바꾸면. 깔고 네. 뭐 공인인증서도 깔고 또 뭐 그러니까. 있었는지 봐야 되고 막 그래서 저희
2021년 6월 달에 엑스파일 터트리고 나서 네. 3일 후에 제가 잽싸게 이거 바꾼 거거든요. 그때 바꾸신 거군요. 그러면 22년 6월, 23년 6월, 24년 6월, 25년 6월. 4년 됐거든요. 네. 근데 못 바꾸겠더라고, 이거. 바꾸면 너무 귀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네. 웬만큼 이제 고장나지 않으면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6개월 만에 바꿔놓고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요즘은 또 휴대폰들이 바꿔도 뭐 크게 특별한 것도 없고 네. 쓸만하고. 맞아요. 저도 이거 한 6개월 전에 바꿨는데 뭐 계엄 전이에요. 6개월 전에 왜 바꾸셨습니까? 계엄 전이에요. 이상한데? 계엄 전. 계엄이 일어날 것을 알고 지금 바꾸신 거 아닙니까? 서쪽 하늘의 별이 깜빡깜빡거리더라고요. 그랬군요. 나라에 불운한 징조가 있구나. 그래서 휴대폰을 바꿨죠. 대단한 분이시네. 그 전폰 갖고 계십니까? 저는 제가 지금까지 쓴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버리기 됐습니다. 아까워서 네. 다 가지고 있는데 버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래야죠. 네. 근데 이거 왜냐면 다 바꿀 때 교체를 하더라도 그 가면 거기 교체해주는 통신사 이쪽에서 싹 데이터랑 이동해 주거든요. 근데 그것도 괜히 옆에서 보자면 찝찝하기도 하고 맞아. 한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바꾸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정말. 저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할 것 그럼. 같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것 같은 부총리가 6개월 만에 휴대폰을 바꿨다? 네. 근데 그 나쁘다니 기억을 못해. 있다. 기억이 안 나요. 이게 말이 되냐고. 많은 일을 했을 텐데. 아니, 오늘 여의도 가가지고 재밌는 얘기 또 하나 들었는데. 네, 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나이보험 상태를 객관적으로 체크해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각종 보험을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으로 접속하시고 전화는 1800-7917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를 소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중증 질환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내 저소득층 중증 질환자 가정에 최대 30일간 무료 간병 서비스와 함께 최대 12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신청 자격과 자세한 방법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순간 경기도가 함께합니다. IMF 위기 극복, IT 강국의 기반, 복지국가의 첫걸음까지 역사적 선택 앞에서 늘 깊이 고민했던 김대중 대통령의 27권의 국정 노트를 한 권의 책에 담았습니다. 국민의 정부 청와대 출입 기자였던 박찬수 저자의 신간 김대중의 국정 노트는 다가올 또 한 번의 선택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를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휴대폰을 바꿨대요. 아, 그래요? 네, 전화번호도 바꾼 것 같아요. 휴대폰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의원들한테 전화를 한대. 그래서 예를 들면, 박 의원, 나야. 윤석열 전 대통령, 나야. 나 이거 전화번호 바뀌었으니까 나한테 뭐 할 얘기 있거나. 아니, 다시 제발 처음부터 저는 나도 뭐 해야지. 출연료 받는데. 계속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띠링띠링, 띠링띠링, 띠링띠링. 왜 전화 여보세요? 안 받지? 여보세요? 받았다. 저기. 누구세요? 박 의원. 처음 보는 번호인데? 박 의원, 잠깐만 끊지 말고, 나야. 누군데 나. 반말이야? 나 참아. 나 저기. 대통령님. 윤석열이라니까. 나 예. 전화번호. 고개 돌렸어, 혹시? 나 지금 다 보이는데? 영상 통화 아닌데? 오. 아니, 저기 개가 짖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휴대폰 전화번호 바꿨어. 그러니까. 이 번호로 바꾸셨구나. 네, 이거 저장 좀 해놓고. 예. 가끔 좀 연락도 좀 하고. 옛날처럼 좀 우리 집 와서 술도 한 잔 먹고. 예. 그랬으면 좋겠고. 술 끊었어요, 저. 술 끊었어요. 그럼 와서 내가 계란말이랑 김치찌개 해줄 테니까. 저 당이 올라가지고 계란 먹으면 안 된대요. 그럼 와서 채소라도 먹어, 그냥. 예. 그러니까 저기 와서 좀 당 돌아가는 얘기도 좀 해주고. 예. 가끔 전화 좀 요즘 해주고. 다 안 돌아가요. 나 말대꾸를 많이 하네. 죄송합니다. 나 전직 대통령이구나. 알았어, 끊어. 잠시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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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고, 나. 안 들리는가 봐요. 네, 죄송합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하지 뭐. 이렇게 되고 있다. 전화번호 지금. 입력하라고 지금 많이 의원들한테 연락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뭐 사저에 많이 안 와가지고 뭐 화가 났다 뭐 이런 보도도 그런 나오고. 것도 있고요. 네. 또 몇몇 전화 받은 분들은 예를 들면 오전에 전화 통화해서 했던 얘기랑 오후에 전화해서 했던 얘기랑 좀 다르더래. 그래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시구나. 그런 얘기도 의원들끼리 좀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또 전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솔직히 현타 오지. 그렇죠.